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3장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등기 신청 적격.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등기 신청 적격은요. 34회 때도 시험에 나왔어요. 34회 때도 시험에 기출이 됐었고 기존에 출제됐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34회 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등기 신청 적격에서 결국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거예요. 적격과 부적격.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느냐. 그죠? 등기부에 내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적격에서 대표적으로 자연인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미성년자든 외국인이든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연인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태아입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등기를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느냐 등기할 수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항상 이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이 꼭 떠요. 판례 다툼이 있으면 무엇에 의하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게 뜹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태아 때문에 그래요. 이 태아의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에 따져서는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제 조건설의 경우에는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태아가 아직 출생을 하지 않아도 임신 중에 있어서도 어떠한 상속의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인이 되는 거죠.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되는데, 여기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 군, 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자체는 시, 군, 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요 밑으로 왔을 때 읍면, 동리,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동, 리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동리가 자연불악인 동리의 경우, 여기 이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죠. 자연불악인 동리의 경우 마을 총회 대표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 조직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형태로서 등기가 가능해요. 대표자가 무슨 명의로?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는 무엇만 할 수 있냐면 신청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명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야. 동리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는 거죠. 신청만 대표자가 하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동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당연히 등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인에는 이제 공법인도 있고 사법인도 있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가능해요. 자, 문제는 요거죠. 비법인, 사단, 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창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교회, 사찰,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 속해요.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민법상 조합이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어떤 합의의 등기로 해야 돼요. 합의의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 안 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 안 되고 합의의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합의의 등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지분이 존재하지만 합의의 등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합유 지분에 대한 어떠한 가압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특별법상의 조합의 경우 이 특별법상의 조합의 대표적인 농협이에요. 농협은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조합은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 신청 적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학교예요.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도 그 학교 명의로는 등기가 안 돼요. 국립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뭐 기성회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 이쪽을 잘 보시면 돼요. 부적격, 태압, 읍면, 민법상 조합, 학교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 두 개예요. 민법상 조합과 이 학교 이 두 개가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32, 31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부 다 민법상 조합 학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비법인 사단 재단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근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문은 아니니까 학교까지만 체크해서 보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보게 되면 비법인 사단 재단은 이제 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예요. 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비법인 사단 재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뭐 사찰, 동창회 등등등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신청을 누가 하냐면 대표자 관리인이 합니다.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느냐?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즉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요. 즉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 관리인은 신청만 할 수 있어요. 뭐만 할 수 있어? 등기를 신청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비법인 사단 재단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을 하되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에선 대표자 관리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첨부 정보. 정관이라든지 그 밖에 규약 제출하고요. 대표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해야 돼요.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비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원총회 결의서예요. 이것이 사원총회 결의서. 사원총회 결의서인데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무엇으로 한정한다고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비법인 사단 재단이 어떠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만 한정되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는 필요 없어요. 즉 권리자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의무자인 경우에 내가 비법인 사단재단이 어떠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표자 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첨부정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부분에서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을 반드시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신청은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서는 언제만?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인데 왜 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등기 청구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구권을 알아야만 우리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청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대위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A는 얘가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지불하게 되면 매수인 B가 매도인에게 등기 내놔라고 할 수 있죠.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등기 청구권이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얘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으니까 등기의 협력에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가졌느냐 아니면 협력의 의무를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구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청구권은 야 등기 내놔라고 할 수 있죠.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래서 공동신청인 경우에만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사법상의 권리라 그래요.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고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등기는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얘가 만약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면 돼요. 이행 판결 대표적으로 이게 등기 청구권의 개념이에요. 자, 청구권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또 하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반면에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A하고 B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A도 뭐를 갖고 등기 신청권을 갖고 B도 역시 무엇을 갖는다? 등기 신청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도 갖고 A도 B도 등기 신청권을 갖는데 등기 신청권은 개인과 국가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법상의 권리고요. 이러한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의 경우에도 존재하고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존재합니다. 공동인 경우에도 존재하고 단독인 경우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소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기 신청권을 이제 우리가 대위 등기에서 대위 신청에서 등기 신청권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등기 신청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등기 신청권은 대위 신청에서 나와요. 우리 전 시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멸실됐어요. 근데 건물 소유자가 A야. 그럼 건물이 멸실이 되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건물 소유자가. 근데 얘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B가 누구를 대위해서?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에서 청구권과 신청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때 하고요. 이때 한번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청권은 대위 신청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을 이해하셔야만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한번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보자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을 못하면 등기법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권리자 의무자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던 이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할 수 없다면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볼게요. 자, 이제 매매. 대표적인 이제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져.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 의무자고 누가 등기 권리자냐? 절차법상의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는요.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가 권리자고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가 의무자예요. 우리 좀 전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예요. 이익을 보는 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의무자가 서로 어때요? 일치했죠. 권리자가 서로 일치했죠. 그죠? 보시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개념은 대체로 일치를 해요. 대체로 일치하지만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볼게요. 자,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매수인은 A에게 등기 내놔 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진 A, B가 되는 거고요. 실체법상의 의무자는 협력의 의무를 가진 이 A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이 B가 바로 권리를 무엇하는 거야?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이익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그럼 반대로 A는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결국은 A가 무엇이 된다? 불이익을 보는 거죠. 그 권리를 상실하는 자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현재 일치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줬는데 얘가 등기를 인수하지 않네? 가져가질 않네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 가져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등기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고, 그럼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인수할 의무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얘가 무엇이 되고,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여기서는 A가 권리자가 되고, 절차법상에서는 무조건 B가 권리자가 되니까 서로 간에 어때요? 불일치가 발생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일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문이에요.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절차법상으로 권리자, 의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실제법은 민법이고 절차법은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누가 의무자고 누가 권리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절차법상에, 즉 부동산 등기법상으로 봤을 때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이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일치하지 않죠. 가져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권리자고 절차법상에 얘가 권리자니까 A가 권리자고 여기서는 B가 권리자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B가 의무자고 여기는 A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참고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는 각종 등기의 어떠한 그 신청에 따라서, 각종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등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가 이득을 봐요? 매수인이 이득을 보죠. 누가 불이익을 볼까요? 매도인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요. 두 번째, 불법으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회복 등기할 때, 회복 등기는 만약에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을 할 때는 얘가 권리자가 되고 A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말소된 소유자가 무엇이 된다? 얘가 B가 무엇이 되냐면 권리자가 되는 거죠. A를 상대로 해서 회복 등기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때 병명의의 등기를,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거죠. 이렇게 소유권이 A에서 B,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때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제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면 을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마찬가지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됐을 때 갑이 누구를 대비해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역시 누가 이득을 보게 돼요? 절차상으로는 을명의로 등기되기 때문에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던 그런 문제고요.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고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당권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이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에서 여기서 이 B가 이제 저당권자예요. B가 저당권자고 A를 저당권 설정자. A가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보고요.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렇게 C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이때 이 저당권 등기에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 상실하죠. 그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를 권리자로 해서 해도 되고요. 제3취득자 C를 권리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A랑 B랑 가서 말소 등기를 해도 되고 C랑 B랑 가서 말소 등기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B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A 또는 C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번에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예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는 여기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B였고요. 그 다음에 1-1에 여기 이제 A가 설정자고요. 1-1에 저당권 이전이 됐어요. C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이전이 되면 얘가 지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이전받은 사람 얘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A와 B 사이에 경유된 항상 우리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경유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말소 등기 쪽에서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예요. 누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의무자고요. 누가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예요. 그럼 누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 일단 저당권자가 의무자. 저당권 양수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누가 권리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갖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서는 누가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증액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떠한 권리를 변경할 때,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는 뭔가 늘어나면 연장의 개념이다. 증액이다. 그랬을 때는 현재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예요. 따라서 전세금을 감액할 때는 전세금을 증액할 때는 누가 권리자? 증액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요. 그럼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하게 되면 현재 어떤 권리자가 불이익을 봐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채권 채굴 감액 증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증액한다.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뭐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는데 뭐 전세권자가 뭐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 돈을 또 증액해야 되니까 뭐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이득을 본다. 전세권자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라는 것. 자, 여기 보시면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법상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등기부에 기록하면서 이득을 보느냐 불이익을 받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권리자냐 의무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인이 갑에게 남아 있어서 병이 을을 대비해서 이제 병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A에서 B,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돼. 현재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갑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이
갑하고 을이 둘이 공동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을이 만약에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등기는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을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을이 이득을 보는 거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때문에 을이 이득을 보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을이 무엇이 된다?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거꾸로 되는 거죠.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는데 이등기를 이번에 말소하는 거예요. 이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러면 소유권은 B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무엇이 돼? B가 권리자가 되고 C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할 때는. 그럼 보시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졌으나 B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A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A가 C를 상대로 해서 C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권리자는 누가 된다? A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C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B 앞으로 등기가 이제 소유권 이전 소유자는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B가 권리자가 된다. 이유는 C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 기록상 B 명의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사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B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아직 잔금을 주지 않았어.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B 명의로 무엇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어요. 얼마든지 이 A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A가 가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가등기 권리자가 돼요. 자, 이렇게 가등기를 하더라도 이 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죠.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 이 A는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C 앞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B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내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가등기 의무자 A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C는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C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C는 죽어요. 직권말소 대상이 돼요. 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고 얘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직권으로 말소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말소회복 등기는 누구랑 하냐면 그때 그 사람하고 합니다. 즉 말소회복 등기는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사람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에 무엇이다?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라는 거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가 경주됐는데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말소된 상태에서 말소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그 회복 등기 누구랑 한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누구예요? A죠? 이렇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A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B가 권리자가 되고 이 등기 말소됐으니까 B가 권리자가 되고 A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 즉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다. 이게 키워드예요.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그러면 얘를 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A를 상대로 해서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도 그때 그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 부분. 저당권 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저당권 말소 등기는 A를 A를 권리자로 하고 B를 의무자로 해서 해도 되고 C를 권리자로 하고 B를 의무자로 해서 말소 등기를 해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즉 결국은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이 저당권 말소할 때 A와 C는 전부 다 뭐를 가질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갖는 것이다?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갖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에 대한 거, 그리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적격, 부적격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권리자, 의무자를 구분하는 것은 등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등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떠한 권리자, 의무자 정도를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